냉동고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 사건의 전말은 한때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재능, 그리고 강한 의지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던 여성 사업가가 갑작스럽게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 후, 시신이 그녀가 거주하던 건물의 지하실에서 발견되면서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남자친구가 잔혹한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아닌 그녀의 다른 비밀 연인이 그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경찰과 대중들에게 큰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 남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가 끔찍한 범죄의 진짜 범인인지 밝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함께 알아보시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사건은 6월 말 여름철 더위가 절정에 달한 모데나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쿼티어 메데니나 아파트의 주민들은 건물 전체에 퍼지는 이상한 악취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취의 정확한 출처를 주민들 중 아무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 2층에 위치한 동물병원의 수의사도 이 악취를 감지하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랜 동물 진료 경험을 가진 수의사는 이 냄새가 동물 사체나 폐기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냄새가 인간의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참 고민한 끝에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건물의 각 가구를 철저히 수색했으나 특별히 의심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하실 구역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지하실로 내려가자마자 강렬한 악취가 특정 창고 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지체 없이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방은 마치 버려진 물건들의 창고처럼 난잡하게 흩어진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낡고 버려진 물건들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낡은 냉장고였습니다. 냉장고의 문은 반쯤 열린 상태였으며 그 안에서는 섬뜩하고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여성의 시신이 움츠린 자세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몸은 심하게 변형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가 사망하기 전 치열한 몸싸움을 겪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법의학팀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이 건물의 주민인 베르나르데트 펠라 버네뎃 벨랄로 밝혀졌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베르나르데트가 남자친구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거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평화롭지 않았다고 묘사하며 베르나르데트가 종종 의심스러운 멍 자국을 보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그녀가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경찰이 그녀의 남자친구를 주요 용의자로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폭력적인 성향과 과거의 폭력 전력으로 인해 경찰 수사의 첫 번째 타깃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흔적을 추적한 끝에 그가 도시 외곽에 있는 친척의 집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고 기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여 그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으며 그의 두 눈은 숨길 수 없는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체포된 아르만도는 긴장된 상태로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관들은 베르나르데트 펠라의 죽음과 그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곧바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50세의 산업단지 노동자인 아르만도 카노 얼만도 켄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주변에서 묘사했습니다.
그 남자와 베르나르데트의 관계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은 공통 친구를 통해 소개받으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베르나르데트는 어릴 적 부모를 잃은 고아였지만 자신이 꿈꾸던 삶의 반려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감정적인 관계를 확립한 후 아르만도는 베르나르데트와 함께 콰르티에 마돈니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르만도의 성격에서 어두운 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관계는 점점 숨막히고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베르나르데트는 종종 멍이 든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웃들은 그들의 아파트에서 언젠가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들린 적이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베르나르데트가 아르만도가 소유욕이 강하고 지나치게 질투하며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고백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와 함께 시작되었던 이 관계는 점점 피로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찬 나날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베르나르데트는 그들의 관계에서 높아지는 긴장감과 폭력으로 인해 독성이 가득한 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들의 갈등이 결국 비극적인 유혈 사태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을 끔찍한 범죄 사건의 중심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많은 질문에 시달리며 신문실에서 24시간 넘게 갇혀 있었던 아르만도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베르나르데트에게 가했던 끔찍한 행위에 대해 상세히 자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베르나르데트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으며 그 끔찍한 행동에 대해 전혀 뉘우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르만도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살인 사건은 단순히 분노의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베르나르데트가 자신의 신뢰를 배신했으며 몰래 외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기 위해 폭력배를 고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르만도는 사건 당일 밤 자신과 베르나르데트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베르나르데트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갔습니다.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리자 처음에 아르만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화면을 스칠 때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전화 화면에는 자기라는 문구가 나타났고 이는 그의 마음에 불같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질투심과 분노가 그의 정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전화를 집어들고 주저없이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를 정말로 폭발하게 만든 것은 발신자의 이름이 아니라 전화기 너머 남자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치 누가 전화를 받을지 이미 예측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놈으로부터 너를 해방시킬 사람을 찾았다. 이 말은 아르만도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고 그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그 남자는 심지어 아르만도를 처리하기 위해 폭력배를 고용했다고 드러내면서 베르나르데트를 지옥이라 표현된 관계에서 벗어나게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욕감과 분노가 아르만도를 휘감으며 그를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전화 너머의 남성의 말을 들은 후 아르만도는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베르나르데트가 서 있었고 그는 모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말을 걸었습니다. 아르만도의 얼굴은 어둠이 드리웠고 그의 눈빛은 폭풍처럼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계속된 질문의 압박 속에서 베르나르데트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아르만도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속적인 폭력과 정신적 학대를 견딜 수 없어서 사람을 고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분노에 휩싸인 아르만도는 세면대 위에 유리컵을 잡아들고 베르나르데트의 머리에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울리는 소리가 그녀의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와 섞여 화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떨며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잔인하게 그녀의 목을 깊이 그었습니다.
피가 샘처럼 솟아오르며 화장실 바닥을 뒤덮었고 차가운 물줄기와 섞이며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베르나르데트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게 된 뒤에도 피는 여전히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르만도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후회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되돌릴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경찰에 체포되고 처벌받는 것, 그리고 사회의 냉혹한 시선에 대한 생각은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공포 속에서 아르만도는 베르나르데트의 시신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범죄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르만도는 이전에 건물 주민들로부터 지하실이 낡고 습기 찬 장소로 거의 잊혀지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둠과 곰팡내로 뒤덮여 있었고 아무도 찾지 못할 비밀을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공포 속에서 차가워진 베르나르데트의 시신을 질질 끌며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희미하게 깜빡이는 전등의 불빛 아래 그는 구석에 오래된 냉장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냉장고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으며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조용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르만도는 무거운 베르나르데트의 시신을 들어 올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고 냉장고 안의 좁은 공간에 그녀를 밀어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아르만도는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냉장고에 숨겨진 베르나르데트의 시신은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고장난 냉장고는 냉기를 제공할 수 없었고 시신은 점차 썩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불쾌한 냄새가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냄새는 건물 전체를 뒤덮는 끔찍한 악취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냄새의 근원을 추적하면서 지하실이 조사되었고 아르만도의 범죄는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1년 이상의 재판 끝에 모데나 법원은 아르만도 카노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잔혹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큰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모데나 전체를 오랫동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알려졌던 아르만도 카노는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고의적인 살인 및 시신 은닉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르만도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재판부와 피해자 가족들의 비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잔혹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르만도는 판결에 직면하며 목소리를 떨고 후회에 젖은 눈빛으로 자신이 저지른 행위는 변명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공정한 판결을 받아들임으로써 베르나르데트의 가족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드물게 보여준 회개의 순간에서 아르만도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지울 수 없지만 앞으로의 행동으로 조금이라도 잘못을 속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에 직면하게 된 일이 매우 값비싼 교훈이 되었으며 이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실수를 저지를 위기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르만도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분노가 이성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법적 판결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 주는 고통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감옥의 철창 안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가혹한 대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어 그들이 같은 어둠의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만도는 분노와 맹목적인 소유욕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으며 평범한 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받는 점은 이것이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모데나는 잔혹한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중심지가 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된 뒤 시신이 철저히 숨겨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발견과 수사가 매우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의 범행 방식이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며 범행 수법부터 시신을 숨기는 장소까지 많은 유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연쇄 살인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과거 살인 사건들의 기록을 검토해 아르만도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단서라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르만도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동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를 시간과 기회도 충분히 가졌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데나 시민들은 사건의 일부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유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작고 어두운 골목길, 음침한 지하실, 그리고 한적했던 주택가들조차 이제는 불안감으로 가득 찼으며 언제 어디서 무형의 위협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사건의 끝일 뿐인지 아니면 훨씬 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인지 말입니다. 과거의 비슷한 살인 사건들,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숨겨진 시신들은 많은 이들에게 모데나가 현재 연쇄 살인범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범인은 정말 손을 멈춘 것인지 아니면 다음 기회를 노리며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모데나 시민들은 이 끔찍한 사건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밤이 찾아오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길거리의 작은 모퉁이나 카페에서의 대화는 모두 당국이 정말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롭게 올라오는 사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